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로 주목받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이 이번 주에 준공됩니다. 오는 9월 본격 생산까지 적정 임금 보장 등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 곳곳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농민단체가 영농형 태양광 사업 도입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보완 입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공립 수목원이 없는 광주에 내년 5월 시립수목원이 준공됩니다.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이 이번 주에 준공됩니다. 오는 9월이면 본격적인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데요. 적정 임금 보장 등 남아있는 과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이자 20년 만에 국내에 들어선 완성차 공장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 지난 2019년 착공에 들어간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은 1년 4개월여 만에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시험 생산을 시작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은 오는 9월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갑니다. 현재는 시험 생산을 마친 신차 AX1 20여 대와 공장 설비에 대한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술직 신입사원 채용을 마쳐 공장 1교대를 할 수 있는 520여 명에 대한 신입 경력 직원 채용도 일단락됐습니다. 공장 가동률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2교대가 가능하도록 500여 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시간당 18대를 생산해 연간 7만 대를 자동차 시장에 내놓는다는 게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목표입니다. 올 연말까지 해서 판매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매가 이제 내년도에 많이 는다고 하면 생산 대수도 굉장히 많이 늘 것 같고요. 적정 임금과 근로시간, 노사 책임 경영제와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핵심 의제의 실현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제공하기로 했던 주거단지 조성 등 복지 서비스도 시급히 해결할 문제입니다. 준공식을 앞둔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그간의 우려를 털어내고 성공할 수 있을지 전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번 주 중에 호남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대권 가도에 시동을 겁니다. 정 전 총리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호남에 머물며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와 지역 원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과 지역 현안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번 정 전 총리의 행보는 총리 퇴임 이후 첫 호남 방문으로 사실상 대권 가도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지역 정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오늘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후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순사건 유족 등 지역 각계는 법사위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19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될 이해충돌 방지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8년 만인데요.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는 무엇이고 한계점은 없는지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드디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게 목전에 왔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표현이었는데요. 수많은 그 LH 사건 등 특혜 논란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의결된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네,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상 정보를 이용을 해서 사적인 이득을 취했을 때는 그 징역 7년 이하의 처벌이 이제 가능하게 됐고요. 특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선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에서 활동했던 내역을 등록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이 이해 충돌 문제를 해결할 만하다. 어떻게 법을 평가하십니까? 예, 수의 계약을 금지하거나 관련된 부분에 자녀를 특혜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식계 유형을 명문화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에게 이제 금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 다른 공직자에 비해서 다소 좀 덜 엄격하게 그 등록 제도를 이용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논란은 있지만은 민간 부분의 활동 내역을 등록하고 조회하는 것, 특히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에서 많은 이제 조회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은 진일보한 한 발걸음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2013년에 이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8년 만에 상임위를 통과를 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표류했던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이제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이제 부정청탁 방지법에서 이해충돌 방지 이 의무가 사실 같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네.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서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쏙 빠지고 청탁 금지 내용만 좀 시행이 돼서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제척이나 회피제도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국회의원이라든지 민간 부분에서 활동을 하다가 선출직 공직자로 들어오게 되면은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그 포괄적인 업무 수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영입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논의가 지연이 돼 왔었습니다. 네, 이르면 오는 29일에 그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최근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앞두고 그 국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약 80% 이상의 국민이 적극 찬성을 나타낼 정도로 국민 여론이 이제 집중이 된 사안이라서 반대표를 던지기가 매우 쉽지는 않을 겁니다. 통과는 될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비례대표 영입이라든지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반대 토론을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양 당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의정활동 1년밖에 안 된 초선 의원들을 내세우기보다 반대 토론을 하려면 좀 중진 의원들이 직접 나서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준우 변호사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짝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새 건조특보는 더 확대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절반가량이 넘는 지역에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도 하늘은 쾌청하게 드러난 가운데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기는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화성 물질 조심히 다루셔야겠고요. 쓰레기나 논밭을 태우는 행위도 가급적 삼가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지나겠는데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만 적은 양의 비가 지나기 때문에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조금 수그러들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그래도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곳곳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오늘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오후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광주시는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2단계에 준하는 조치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남구 호프집 관련과 담양 지인 모임 등 11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자치구 체육회 직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시 체육회장 선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는 일부 종목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보궐선거 선거인단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지난주 체육회 직원의 확진과 연쇄 감염 여파로 연기됐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선관위원회 일정 조율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선거인 명부 작성이 늦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는 당초 다음 달 2일과 3일 후보 등록을 거쳐 다음 달 13일 체육회장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이 목포에 유치되면서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이 변하는 섬의 미래를 살펴보는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산재한 섬의 개수는 3,800여 개가 넘습니다. 섬은 꾸준한 연륙 연도 사업으로 육지와 연결되고 섬과 섬이 묶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신안군 임자도의 임자대교가, 암태도의 추포대교가 완공됐습니다. 섬 주민들은 다리 개통을 반기면서도 섬만이 갖는 특성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제 섬 사람들의 이 마음은 그동안 이제 그 애환과 또 감동이 함께 일어나는 가장 좀 감동이 복받치는 그런 순간입니다. 다리가 개통하면 그 섬의 이미지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육지보다 빠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겪는 섬에 또 다른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의 원인을 진단하고 변화의 방향을 짚어보는 국제학술대회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학술대회는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대만, 몰타 등 해외 학자들도 참여해 섬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섬이 굉장히 위기이기도 하고 또 변화를 갖다가 지금 추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목포대 섬인문학 학술대회는 특히 한국섬진흥원이 목포에 유치된 뒤에 열리면서 섬 연구의 메카로 목포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지난 1월 영농형 태양광 사업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농촌 파괴형 법안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보완된 신규 법안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보성군의 한 변원입니다. 벼가 자라고 있는 농지 위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지난 1월 이 같은 개념을 도입해 농지의 복합 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발의되자 지역 농민들은 농지 면적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농촌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논란이 지방의회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빼앗는 것은 농민들의 전부를 빼앗는 것이오. 농지 파괴, 농촌 파괴, 농민 축출, 농지 태양광법 당장 폐기하시오.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이나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아닌 한 사람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인격 모독은 말 그대로 혐오 정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영농 태양광 사업이 태양광 사업과 농산물 생산이 반드시 병행돼야 할 뿐 아니라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법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지역 농민들의 여론을 다시 수용해 새로운 영농 태양광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농민단체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그 임대농들이 농토를 뺏길 것이다. 그 다음에 농지를 훼손한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 특별법을 통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죠. 농지 태양광 관련 법안이 농지 훼손과 난개발을 정당화하는 법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농민단체. 김승남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신규 법안이 농민들의 공감대를 넓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고법이 회계 처리를 부당하게 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벗었더라도 회계 처리를 부당하게 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권한을 넘는 업무 행위를 했고 현금 영수증 부정 발급 등 성실 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만취한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택시기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35살 A씨에게 징역 12년과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하고 함께 기소된 다른 택시기사 2명에게는 징역 6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만취한 여성 승객을 태웠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한 원룸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시립수목원이 사업 추진 13년 만인 내년 5월 완공됩니다. 광주시는 양과동 일대에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광주시립수목원이 지난해 4월 착공해 현재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5월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립수목원은 무등산의 사계 등 3개 주제로 조성되고 있으며 광주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공립수목원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세계 대학평가에서 10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전남대에 따르면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더 랭킹이 발표한 2021 더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에서 전남대가 세계 101위에서 200위권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00위권에 머물렀던 전남대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부문, 산업혁신과 인프라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보다 순위가 올라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여행업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침체된 여행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여행 상품에 대한 지원 규모를 48개 업체, 177개 상품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24개 업체 66개 상품이었던 데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주요 여행 상품은 낚시 체험과 펫투어, 음식 체험 상품 등으로 1박 이상이나 2개 권역 이상을 여행할 때 여행사나 관광객에게 체험비 등이 지원됩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이 교육부의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강행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어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 줄 세우기식 교원 평가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교단 갈등만을 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배움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며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한들 유격수 김진찬의 내야 좌익수 피렐라. 그러나 올 시즌은 3번에서 조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밀어냈고 1리간을 열었습니다. 최원진은 무리하지 않고 한 베이스만 2루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좌중간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가 3루를 지나 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경기 1회부터 앞서가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정확히 완벽한 우위를 점하고 첫 타석 한승택이 안타를 때려냅니다.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에르멘과 이루 스킬을 넘깁니다. 오중간의 안타. 스타트가 늦었던 한승택은 2루까지만 내렸습니다. 투수 지났고 유격수 잡지 못했습니다. 2루 주자 한승택이 3루를 지나 홈으로 들어옵니다. 또 한 점 못되는 기아 타이거즈. 변화구 타격. 유격수 잡아놓고 1루에 싸우십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득점. 삼성이 5회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예. 자, 때려냈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피렐라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2대2 동점을 만드는 삼성 라이온스. 끌어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익수 따라갑니다. 당장을 원바운드로 때렸습니다. 구자욱이 1루 받고 2루까지 슬라이딩에서 들어갑니다. 구자욱의 2루차. 자, 공 뒤쪽으로 빠졌어요. 잡아놓고 홈에서 세이브. 이렇게 역전 점수가 만들어집니다.
생각이